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칼라에서 탄지로 세대가 전부 먼치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규메르칼라의 주역인 탄지로 세대, 탄지로, 네즈코, 이노스케, 제이츠, 카나오, 게냐 이렇게는 사실 작품을 이끌어가야 하는 포지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력을 주들에게 뺏겨 가면 갈수록 별다른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고 작품이 끝이 나버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주연에서 조연으로 전락해버린 이들을 잔뜩 버프시켜 이들의 활약으로 귀칼을 전개해보는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을 오르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숫쟁이 가문에서 태어난 탄지로는 혈기가 되어버린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여정을 떠났고 그 첫 번째로 귀할대 검사가 되어 최초의 혈기인 무장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귀할대 선별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탄지로는 잔뜩 긴장한 채 칼을 쥐고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숲속을 거니고 있다가 근처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혈기의 냄새를 맡게 되었고 혈기들이 숨어서 기습하려 하는 걸 알아챘죠. 탄지로는 그 혈기들에게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아니까 그냥 나와라고 해쳤고 혈기들은 기척을 완전히 숨기고 숨어 있었는데 저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 하며 탄지로의 앞을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무례호흡을 시연한 뒤 그 혈기들의 공격을 가뿐히 피해냈고 그대로 그 혈기들의 목을 일격에 베어내버렸죠. 몇 달 전 탄지로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무언가로 인해 살해당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나마 숨이 붙어있던 네즈코가 혈기가 되어 멘탈이 무너졌는데 그때 귀살대원인 기우를 만나 우여곡절 끝에 혈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귀살대 교육자인 우로코타키 사코니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쿠니는 탄지로를 교육하던 중 탄지로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강한 체력과 단단한 몸, 특히 후각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 알아차렸죠. 싸움에 후각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생각을 했지만서도 자신이 검수를 알려준 대로 흡수력이 엄청나게 빨랐던 이유가 바로 그 뛰어난 후각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쿠니는 탄지로와 후각을 사용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냈었죠. 혈기들을 공격하기 전에 나오는 미세한 냄새를 통해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틈새의 씨를 후각으로 찾아내 그 부분을 베어버리면 탄지로의 공격은 빌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근처에 있는 혈기들을 슥슥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선별시험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혈기들이 있었기에 저 많은 혈기들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혈기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다가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냄새가 풍겼고 많은 시험자를 준 혈기가 그곳에 있다는 생각으로 곧장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에 손이 감겨져 있는 혈기가 있었고 그 혈기는 탄지로를 보자마자 무사한 주먹을 날리며 탄지로를 공격했죠. 탄지로는 그 공격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충격으로 날아가 땅에 나뒹굴었고 저 혈기는 강하다 라며 온몸이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도끼의 목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고 한 소녀가 우아하게 착지를 했죠. 그녀의 이름은 추유리 카나오. 카나오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온갖 학대를 받고 자랐는데 그 영향으로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살아갔죠. 그러던 중 부모로부터 밥값이 아깝다는 이유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귀살대 화주 호초 카나에와 그녀의 동생 시노부를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나비저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자신을 구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고초 자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멀리서 카나에가 검술 훈련하던 모습을 보고 그녀의 검술을 따라 익히게 되었죠. 카나오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엄청난 시각을 가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카나에가 하는 동작이나 호흡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간파해 따라했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숙련된 꽃의 호흡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코초 자매는 그런 카나오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재능임을 인정했고 귀할대 선별시험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카나오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귀할대 선별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혈기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파악 후 여유롭게 베어내고 있었죠. 탄지로는 그녀의 실력을 보고 어쩌면 자신보다 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혈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혈기가 5마리 정도 모여있는 곳에 도착한 탄지로 아무래도 저 사이에 뛰어들면 혈기의 사방에 둘러싸이게 될 테니 조금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번쩍함과 동시에 번개와도 같은 스피드로 어떤 검사가 그 5마리의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죠. 그의 이름은 제이츠.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길에 떠돌다가 우연히 귀살대 전 명주 지고로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지고로는 제이츠를 훈련시키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제이치가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 제이치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구로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소리를 알 수 있었던 거였죠. 지구로는 그의 제이치를 설득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서 귀할대 검사가 되어 주가 되면 예쁜 여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혼잣말을 했고, 제이치는 그것에 속아 번개호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이치는 번개호흡 일형 병력이 있어밖에 쓰지 못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지구로는 제이치를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했죠. 탄지로는 우와, 저 사람도 엄청나게 강하구나 라고 감탄하며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멀리서부터 혈기의 피냄새가 퍼져나왔고 긴장하며 뛰어나갔습니다. 그쪽에 도착하자 혈기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어떤 거친 음성이 들려왔는데 멧돼지 탈을 쓴 한 남자가 수많은 혈기들을 찢어 죽여버리고 있었고 그 광경은 너무나도 참혹했죠. 다른 누군가 보면 분명 저 멧돼지가 나쁜 녀석이고 혈기는 그저 선량한 피해자라고 생각될 만큼 압도적으로 혈기들이 당하고 있었고, 멧돼지 남자는 저돌뱅진 이라고 외치며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노스케. 그는 어릴 적부터 산속에 있는 여러 짐승들에게 키워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남들보다 훨씬 강인한 체력과 온갖 독에 대한 내성, 그리고 자연 치유력 또한 엄청나게 높았죠. 이노스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을 전부 제압해 산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할대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를 만나 한바탕 붙었고 결과는 교메이의 압도적인 승리였지만 그가 이노스케의 재능을 높이사 귀할대 선별 시험을 추천해줬습니다. 이노스케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짐승의 후 뛰어난 피지컬로 쏟아내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검술을 구사했고 만나의 혈기들을 그저 자신의 놀이 상대로 생각하며 찢어주겠죠. 탄지로는 저 녀석은 왠지 가까이서 안 될 것 같은 무지막지한 녀석이라며 슬슬 그 자리를 피했고 얼마 남지 않은 혈기들을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탄지로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어떤 시험자가 혈기의 몸을 뜯어먹고 있었던 거였죠. 탄지로는 놀라서 순간 벙찌게 되었는데 그때 그 남자의 옆으로 한 혈기가 튀어나와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조심해요 라고 외치며 그를 도와주려고 뛰어가려 했는데 그 남자는 옆에서 뛰어드는 혈기를 맨손으로 잡아 목을 뜯어버렸죠. 그의 이름은 시나즈가와 게냐. 게냐는 귀할대 풍주 사내미의 동생인데 어린 시절 가족을 혈기에게 잃고 혈기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자신도 형처럼 검술을 배워 귀할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신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해봐도 전집중 호흡을 할 수가 없었고 귀할대에 들어가는 걸 포기해야 하나 절망했지만 어느 날 혈기가 싸운 도중 위기에 몰린 게냐가 어떻게든 혈기에게 데미지를 입혀보려고 물어뜯었는데 혈기의 피가 게냐에게 들어가자 뭔가 힘이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고 아예 혈기의 몸을 먹어버리자 그 혈기의 힘을 그대로 몸에 축적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냐는 어떻게든 혈기를 죽일 수 있다면 귀할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게냐는 자신의 능력을 목격한 탄지를 보고 엄청나게 경계를 하며 언제라도 달려들 때 했고 탄지로는 그의 검술 자세를 취하며 맞설 준비를 했는데 그때 까마귀들이 시험은 종료가 되었다며 살아남은 이들은 중앙광장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게냐와 탄지로는 서로에 대한 경계를 거두고 그쪽으로 갔죠. 합격자는 총 5명, 탄지로, 이노스케, 카나오, 제이츠, 게냐 이렇게였고 귀할대 본부에서는 5명이라는 숫자가 합격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귀할대에 새로 들어오는 인원들의 전투력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 귀할대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가진 여러 주들이 시험 강도를 무지막지하게 올렸고 마치 신입을 뽑는 자리에 경력자를 뽑는 느낌으로 혈기들을 많이 풀어놔버렸기에 시험자들이 전멸하거나 한 명쯤 합격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시험관을 맡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합격자들에 대한 묘사를 들었는데 5명 모두 사실상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냈다는 것을 듣자 부드럽게 웃으며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건가? 라고 했습니다. 합격자들은 귀할대원복과 함께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륜도를 제약받았고 그렇게 그들은 귀할대원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며 각자 임무를 향해 떠나게 되었죠. 탄지로는 네이코를 데리고 한 임무에 가던 중 멀리서 한 소녀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가 귀할대 복장을 하고 있으며 선별시험 때 마주쳤던 동기 제이치였다는 걸 기억해 그에게 가보았습니다. 제이치는 한 소녀에게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결혼을 하고 싶다며 결혼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고 그 소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 결혼해야 한다는 건 무슨 무책임한 논리냐며 싸대기를 알렸죠. 탄지로는 그의 제이치를 붙잡고 저 소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혼을 냈습니다. 제이치는 탄지로 보자 귀할대원이라는 걸 알았고 자신은 혼자 임무를 하러 가기 외롭고 무서우니 함께 가달라고 했죠. 마침 둘의 임무가 같은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된 탄지로는 어쩔 수 없이 제이치와 함께 목표 지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제이치가 잔뜩 긴장하며 저 앞에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멀리서 왠지 난징한 냄새가 났고
그곳으로 곧장 뛰어가봤죠. 그러자 그곳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는데 두 사내 게냐와 이노스케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게냐와 이노스케는 둘 다 막강한 실력으로 서로를 죽일 듯이 공격했고, 탄지로는 이대로 가다간 둘 다 크게 상처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이치에게 넌 저 멧돼지 가면을 막으라고 했고, 자신은 게냐에게 뛰어가 그를 막으려 했죠. 제이치는 저런 위험해 보이는 녀석을 어떻게 막으라는 거냐며 소심하게 이노스케에 다가가 그만두라고 했지만, 이노스케는 네 녀석은 뭐냐며 그대로 뛰어와 제이치를 엎어쳐버렸습니다. 한편 탄지로와 게냐를 막아서며 같은 귀살점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의 임무는 저 앞쪽에 있는 저택이라고 소리쳤죠. 게냐는 저 녀석이 멋대로 나에게 덤벼들어서 상대해주고 있었던 것뿐이다 라고 했고, 이노스케는 잉? 뭐야? 저 녀석 귀살대원이라고? 분명 내 감각이 위험한 녀석이라고 느껴서 혈기 녀석인 줄 알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니라고, 우린 같은 귀살된 동기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이제 겨우 오해가 풀렸네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이노스케는 그건 그거고 일단 나는 싸움을 시작했으니 저 녀석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게냐에게 덤벼들었고, 게냐 역시 뭐냐, 어차피 네 녀석들은 내가 주가 되는 것에 방해만 되는 쓰레기들일 뿐이니 여기서 눌러주마 라고 하며 맞받아치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진땀 빼고 있었는데, 그때 헤이치가 너네끼리 싸우는 것보다 누가 더 저쪽에 있는 혈기들을 많이 죽이는지를 대결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소리쳤고, 이노스케와 게냐는 그의 흥미를 보였죠. 탄지로는 제이치에게 엄지척을 하며 속으로 잘했어 제이치 라고 했고, 그들에게 맞아, 우린 귀살대니까 혈기를 잡는 실력으로 우열을 가리면 되겠네 라고 거들었습니다. 사실 제이치는 자신이 할당받은 임무를 저 무지막지한 녀석들이 다 해결해준다면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했던 말이었는데, 저들이 싸움도 멈추다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기득거렸죠. 이노스케와 게냐는 그대로 임무로 배정받은 어떤 저택을 향해 뛰어갔고, 제이치와 탄지로 역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혈기들의 냄새가 났기에 긴장을 하고 있던 탄지로 자신은 일단 이곳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구출해야겠다며 뛰어나갔고, 제이치는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며 기겁했죠. 그런데 그곳은 자꾸만 방의 구조가 바뀌며 탄지로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고, 제이치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여러 혈기들의 발자국 소리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고, 탄지로의 이름을 다급하게 외치며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제이치의 목소리에 제이치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고, 제이치의 냄새를 쫓아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갔는데, 그곳에 가보니 이미 제이치가 있는 방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늦은 건가? 미안해 제이치 라며 부담이 끌어올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제이치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것 같았고, 제이치의 주변에는 혈기 5마리의 목이 대구르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탄지로는 하하 맞다 너 엄청 강했지 라고 뻘쭘했죠. 그때 그 저택 전체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탄지로는 방의 구조를 계속 바꾸는 혈기 찾기 위해 뛰었는데 마침내 그 장보의 냄새를 쫓아 그 혈기가 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의 눈앞에 펼쳐진 건 게냐와 이노스케가 동시에 쿄가의 목을 잘라 그의 목이 하늘로 빛이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죠. 이노스케는 헤헤 내가 먼저 배웠다 라고 했고, 게냐는 아니 내가 먼저 배웠다 라고 하며 둘은 또 복싱각신 서로 싸웠습니다. 탄지로는 그 방까지 오던 중 널브러진 혈기들의 수많은 시체들이 다 이 녀석들이 한 거구나, 어째 이 임무에서 나는 혈기를 한 마리도 베지 못했네 라며 멋쓰겠죠. 그렇게 그 임무가 끝이 나고 탄지로는 이것도 인연인데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고 게냐와 이노스케에게 물었는데, 게냐는 나 혼자서 빠르게 주의 자리까지 올라갈 거라며 거절했고, 이노스케는 내가 약해 빠진 이 녀석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겠다며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제이치는 저 멧돼지 녀석이랑 저 험성궂은 녀석 나는 싫어 라며 투덜거렸지만, 탄지로는 아니야 게냐와 이노스케 모두 겉은 저래도 속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상냥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나거든 이라고 했죠. 제이치 역시 뭐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도 완전 악인처럼 들리지 않았기에 이노스케 탄지로와 함께 동행하기로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지로 세대가 가진 오감각을 최대한 이용해 그들의 능력을 버프시켜 볼 거예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